자, KSC 8401에 따른 후광전선관의 호칭 방법을 나타내려고 할 때 다음 괄호안을 채우시오. 단, 호칭 구경은 오름차순으로 쓰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후광전선관의 호칭 구경인데, 우리 강제전선관에는 후광전선관이 있고, 그리고 박강전선관이 있죠. 그런데 이 후광전선관은 이 구경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바로 짝수입니다. 짝수. 짝수로 이루어진 것은 후광전선관이고요. 홀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박강전선관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값들은 전부 다 홀수의 값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짝수죠.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짝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오름차순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것부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구경이 작은 것부터.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G16이 들어가죠. G16. 16이 제일 작습니다. 구경이 16. 그 다음이 22고요. 22. 그리고 28, 36, 42, 그리고 54가 들어가죠. 54. 이렇게. 70, 82, 92, 104 이런 식으로 짝수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후광전선관은. 그래서 1번은 16, 2번은 22, 그리고 3번에 54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P형 수신기와 감지기 배선회로에서 감시전류는 2.3mA, 릴레이 저항 400옴, 배선회로의 저항 35옴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신기의 단자 전압은 24V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을 이제 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동작할 때의 전류, 즉 동작 전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로를 간단하게 구성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DC 24V가 인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이 회로에는 3개의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형태로. 그리고 감지기는 종단 저항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로 이렇게 자, 감지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은 DC 24V가 인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 릴레이 저항이 400옴이에요. 릴레이 저항은 400옴. 그리고 배선 저항은 35옴이네요. 35옴. 자, 지금 여기서 종단 저항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종단 저항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어떤 값이 나왔냐? 감시 전류가 2.3mA가 나왔네요. 자, 감시 전류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고 이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지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감시 전류는 이런 경로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감시 전류예요. 감시 전류. 자, 그러면 동작 전류는 뭐냐? 동작 전류는 말 그대로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이 접점이 붙었을 때입니다. 자, 접점이 붙으면 이 종단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저항이 큰 값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작 전류는 이러한 경로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것은 동작 전류. 그러니까 종단 저항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감시 전류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감시 전류를 이용해서 종단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감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저항은 지금 요 3개의 저항이 이렇게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구하면 자, 400 플러스 그 다음에 35옴 플러스 자, 종단 저항을 모르니까 이거를 X라고 놓을게요. 종단 저항. 자, 이제 전압은 인가 전압은 24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감시 전류가 2.3mA라고 했죠? 그러면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 계산식에서 X의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X의 값을. 자, 어떻게 구하냐? X는 종단 저항. 자, 종단 저항 X는 합성 저항에서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을 빼면 종단 저항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합성 저항, 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압에서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감시 전류가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전압은 24V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에서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을 빼면 나머지 종단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 9,999.78이 나옵니다. 옴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종단 저항의 단위가 킬로옴이네요. 킬로옴. 자, 킬로옴이니까 반올림을 해주면 10킬로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단 저항은 10킬로옴입니다. 종단 저항은 10킬로옴이 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이제 동작 전류를 구하래요. 자, 동작 전류를 구할 때는 이 종단 저항을 몰라도 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자, 동작 전류도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합성 저항에는 이 종단 저항이 빠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합성 저항은 얼마냐?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의 합분의 인가전압 24V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0.0551724. 자, 보세요. 0.0551724 암페어입니다. 단위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단위 보세요. 미리암페어. 미리암페어죠. 그래서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를 환산하면 소수점을 뒤로 몇 칸 가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되겠죠. 세 칸. 왜냐면 1암페어가 1000mA이기 때문에 이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바꿀 때는 소수점을 뒤로 3칸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55.17mA가 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단 저항과 그리고 동작 전류 두 가지를 모두 구할 수가 자, 있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통로 유도등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통로 유도등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자, 거실이냐, 계단이냐, 복도냐에 따라서 통로 유도등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자, 보시면 거실 통로 유도등, 그러니까 거실에 설치하는 거실 통로 유도등, 그리고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등, 그리고 계단에 설치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해서 3가지 통로 유도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GP형 수신기란 어떤 수신기의 기능과 어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인지 자,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보세요. GP형. 자, GP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GP형. 자, GP형. 자,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스. 예, 가스의 앞글자 G를 딴 거고요. 자, P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신기 중에 P형과 R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P형을 의미를 하는 거죠. P형. 그래서 P형 수신구, P형 수신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것은 자, 수신기, 어떤 수신기라고요? 예, P형 수신기예요. P형.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간단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를 쓰시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 명시가 되어 있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래서 이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상단에 보통 설치를 하고 있죠. 왜냐면 1.5m 이상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출입구 상단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세 번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네 번째,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출입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입구,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 모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전경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자, 해당 문제는 누전 경보기에 대한 문제로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자,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몇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자, 몇 % 전압이에요? 자, 사용전압의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0%. 다음, 변류기는 구조에 따라 이것과 이것으로 구분하고, 자, 변류기는 구조에 따라서 바로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뀌어도 되겠죠?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고, 수신부와의 상호 호환 유무에 따라 호환형 및 비호환형으로 구분한다. 다음 세 번째,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 자, 공칭작동 전류치라고 하는 것은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누설 전류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값은 몇 mA 이하다? 네, 바로 200mA 이하죠. 다음 네 번째, 수신부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의 절연 저항을 DC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하는 경우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바로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는 수신부나 변류기나 모두 똑같아요. 측정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방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죠. 여기서 항상 불꽃 감지기부터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불꽃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이 두 번째 답안에는 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 감지기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자, 내용을 볼게요. 한론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호구역 내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화재 감지기의 회로는 이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 한론 소화 설비는 교차 회로 방식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교차 회로 방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거는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겁니다. 설치 기준. 자, 정호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몇 도 이상이라고 했어요. 몇 도 이상? 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자, 그리고 이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자,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 이상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스포트형 감지기죠. 스포트형 감지기. 그 다음,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 연기 감지기 3종은 수직거리 몇 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수직거리는 연기 감지기 3종이기 때문에 몇 미터예요? 바로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두 입력 A와 B가 AND 게이트와 N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갈 때 출력 AND와 NAND를 출력 차트에 그리시오. 단 A에서 F까지만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실게요. 자, 입력 A와 입력 B가 있고요. 자, 출력 AND 그리고 출력 NAND가 있어요. 자, 먼저 AND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입력이죠. 지금 두 개의 입력이니까 두 입력이 모두 1로 들어갈 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NAND 게이트는 AND 게이트의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입력이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입력이. 자, 입력 A 같은 경우는 1, 0, 1, 0, 그리고 1로 들어가고 있어요. 1, 1, 0, 1, 0, 1. 자,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입력 A입니다. A는 1, 0, 그리고 1, 0, 1.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B는, 입력 B는, 자, 보세요.
0, 1, 1, 1, 0, 0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보세요. 0, 1, 1, 1, 0, 0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력은 지금 AND입니다, AND. 자, AND의 출력이 어떻게 되냐? 자, AN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일 때 출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출력이 보세요. 0 되겠죠? 여기는 1이죠? 0이고요. 여기는 1이죠? 0이죠? 그리고 0이죠. 맞나요? 그래서 AND의 출력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알파벳이 A, B, C, D, E, F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곳은, 구간은 바로 B하고 D에서만 출력이 나오죠. B하고 D에서만. 그러면 여기에서 자, B하고 D에서만 1로 출력이 나와, 1로. 이렇게. B하고 D에서만 출력이 1로 나오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자, 출력 AND가 되고요. 자, NAND는 더 쉽죠. NAND는 AND의 부정이죠. 자,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것과 반대로만 그리시면 돼요. 반대로만. 그러면 아까 AND, 출력 AND에서는 출력이 B하고 D만 나왔죠? 그럼 반대로 B하고 D일 때만 출력이 안 나오고, 그렇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파형을 그려 넣으십니다.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자, AND, 출력 AND와 출력 NAND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로 반전만 됩니다. 반전.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 파형을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접촉기에 따른 전동기의 기동정지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제어 회로의 동작 조건과 그리고 제어 회로의 기기 및 장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인가하면 GL 등이 점등된다. 그리고 푸시버튼 스위치 PB ON을 누르면 전자접촉기 MC와 릴레이 R이 여자되어 전동기가 회전한다. 자, 전자접촉기 보조 접점에 의해 RL 등은 점등되고 GL 등은 소등된다. 이때 푸시버튼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릴레이 보조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된다. 자, 동작 중 THR이 작동하거나 푸시버튼 스위치 PB4를 누르면 전자접촉기 MC와 릴레이 R이 소자되어 RL 등은 소등되고 GL 등은 점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 및 장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회로에 있는 THR의 명칭과 동작 조건을 쓰시오. 자, 주회로입니다. 주회로. 여기 주회로에 있는 THR의 명칭과 동작 조건을 쓰라고 했어요. 먼저 THR의 명칭은 뭐죠? 바로 서머 릴레이. 서머 릴레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열동 계전기죠. 네, 열동 계전기고요. 자, 이 열동 계전기는 언제 동작해요? 바로 전동기 또는 모터, 전동기의 과부하가 걸릴 때 또는 전동기의 과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이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칭은 열동 계전기, 그리고 동작 조건은 전동기의 과부하가 걸릴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자, 어떤 원인에 의하여 THR의 보조 비접점이 작동되었다. 여기 있죠? 이게 접점이 작동되었다. 이 접점을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THR 열동 계전기 비접점은 이게 자동 복구가 아니잖아요. 수동으로 복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 수동으로 복구시킨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 다음 3번. 제어 회로의 동작 조건, 제어 회로의 기기 및 장치, 법례를 참고하여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단, 기기 및 접점의 명칭을 쓰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제어 회로 쪽에 보면 접점들이 지금 빠져 있죠. 5군데가 비어 있죠. 자, 여기에 동작 조건에 맞도록 접점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여기에다가 자, 지금 여기는 이 MC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직렬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점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는 기동용 푸시 버튼이 들어가야 될 거고 하나는 자기 유지 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넣을게요. 여기 PB ON이죠. PB ON. 이 명칭을 써야 돼요. 접점의 명칭. 자, PB ON이고요.
자, 자기 유지 접점은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릴레이 R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동작 조건에서 자기 유지는 이 릴레이 R에 의해서 자기 유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MC가 아니라 릴레이 R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R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직렬로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정지용 푸시 버튼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MC 보조 접점인데 자, RL 등이 있고 자, GL 등이 있어요. 자, 우리 동작 조건 첫 번째 전원을 투입하면 GL 등이 점등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B접점이 되죠. B접점. MC B접점이고 여기 RL 등에 연결되는 것이 MC A접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전원을 투입했을 때 이 GL 등이 점등됐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B접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A접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 조건에 맞도록 빈칸에 있는 접점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